수학 활용 문제는 어쩌면 국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과목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문제의 글을 한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활용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모든 글읽기와 글쓰기가 여러분의 이 수학 활용 문제풀이 실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잘 하던 학생도 활용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들을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식도 세우면서 풀다 보면 이런 문제풀이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풀이 능력이 여러분 몸에 배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수학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활용 문제풀이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한 3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까요? 그럼 좀 전에 말한 문제의 글자를 순서대로 한자도 빼지 않고 꼼꼼히 읽으며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일주일 뒤에 수학 시험을 친다. 범위도 정해졌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죠? 여기에 혹시 안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결론은 다른 뜻이 되죠. 우리는 시험 공부를 안 한다. 일주일 뒤에 수학 시험을 친다. 범위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공부를 안 한다. 이럴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러나는 없지만 안은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자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 문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말에는 글자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장 뜻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글자를 한자도 빼먹지 않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활용 문제는 어떤 순서로 푸는지를 알아볼까요? 교과서에는 활용 문제 풀이법이 어떤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x를 정하기죠. 그리고 방정식을 세우기, 방정식을 세운 뒤에 이 방정식을 풀기,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확인하기는 나온 결과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기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여러분은 활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활용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적어놓지 않았죠. 우리는 그 원칙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비밀스러운 단계인 0단계입니다. 0. 바로 문제의 뜻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것을 미지수로 정할지 쉽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식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문제를 3개 정도 풀면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